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교통안전관리자 5대 분야 시장 및 취업 전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관심 가지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관련 분야의 미래가 궁금하셨거나 아니면 자격증 취득을 지금 막 고민 중이신 분들께 정말 딱 필요한 정보만 저희가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자료가요. 도로, 철도, 항만, 항공, 그리고 어쩌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삭도까지 이 5가지 핵심 교통 분야를 정말 꼼꼼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분야별로 시장 상황, 미래 전망, 취업 분위기, 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상세하게 분석돼 있죠.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각 분야의 그 핵심적인 흐름, 그리고 또 숨겨진 기회는 없을까?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파악해서 여러분께 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근데 시작하기 전에요. 그 교통안전관리자라는 제도 자체를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게 좋겠네요. 이게 한국교통안전공단, 코스사라고 하죠. 여기서 법으로 딱 정해서 관리하는 국가 자격이거든요. 아, 국가 자격이군요. 네, 핵심은 운수회사의 관련 시설에서 교통 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 또 기술 이런 걸 갖춘 사람이 안전 업무를 딱 책임지고 맡도록 하는 겁니다. 네.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그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미리 막고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거겠죠. 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네요. 그런데 오늘 분석할 자료들 쭉 보니까요. 분야에 상관없이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어떤 거죠? 디지털 전환하고 데이터 활용 능력이요. 아하,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요즘 핵심이죠. 아마 오늘 얘기하는 내내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계속 강조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도로 교통 분야부터 시작해보죠. 네, 도로요. 자료에서 딱 눈에 띄는 게 국토교통부의 지능형 교통체계 ITS 기본계획 2030 이거였어요. ITS, 지능형 교통체계.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꾼다는 걸까요? 그냥 카메라 많이 다는 거랑은 좀 다른 거겠죠.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ITS, 그 지능형 교통체계는요, 정보통신기술, ICT라고 하죠. 이걸 교통 시스템 전반에 접목시키는 걸 말해요. 아하. 예를 들면 도로에 설치된 센서나 차량 간 통신, V2X라고 하죠. CCTV, 이런 데서 수집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AI나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하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실시간 교통량 데이터를 분석해서 신호등 주기를 최적화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구간의 날씨나 도로 상태 데이터를 보고 사고 위험을 미리 예측해서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단순히 인프라를 까는 걸 넘어서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 흐름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안전성을 확 높이는 말 그대로 지능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네네. 스마트 도로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데이터 기반의 위험 예측이나 관제 시스템 수요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도로가 점점 똑똑해지는 느낌인데요. 그럼 이런 변화가 실제 일자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누가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주로 이제 공공부문에서는 한국도로공사나 각 지자체 교통 관련 부서들, 네. 그리고 민간에서는 도로 유지관리회사나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용역회사들, 이런 곳에서 안전관리, 시설 점검, 교통 운영 지원 인력을 꾸준히 찾고 있어요. 아, 꾸준히 수요가 있군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ITS 기술이 퍼지면서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좀 이해하고 기본적인 분석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갖춘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설만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까지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거네요. 그쵸. 그게 중요해진 거죠. 그렇군요. 그럼 경력 단계별로 요구하는 역량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경력을 좀 쌓고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네, 물론 단계별로 차이가 좀 있죠. 사회 초년생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현장 안전관리 보조나 시설물 점검 보조, 아니면 관련 데이터 입력, 이런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때 기본적인 OA 능력, 그러니까 워드나 엑셀 같은 사무자동화 툴 다루는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요즘 ITS 관련 프로젝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 기초적인 통계 지식까지 있으면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아, 통계 지식까지요? 네. 반면에 이제 경력을 좀 쌓으시고 노후 대비나 재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요. 한국도로공사나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쪽의 안전 점검이나 모니터링 분야를 좀 눈여겨보실 만해요. 아, 위탁 시설이요? 네. 거기가 비교적 연령 제한이 좀 낮고 재고용 수요도 꾸준한 편이거든요. 네네. 만약에 기존에 사무직 경력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안전 관련 경력이나 지식을 딱 더해서 공공용역 사업 관리라든가 아니면 관제센터 보조 역할 이런 쪽으로 진입하시기 좀 수월하고요. 아, 그리고 요즘 계속 강조되는 거 있죠.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 이걸 보여줄 수 있다면 뭐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이 경쟁력을 더 키우려면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료에서 추천하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 있었죠. 우선 그 ADSP라고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증이요. 아, ADSP요? 네, 그거 따시거나 아니면 파워 BI 같은 데이터 시각화 도구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이건 데이터를 그냥 보는 걸 넘어서 분석하고 의미를 찾아내는 역량을 키우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드론으로 도로시설물 점검하는 게 아주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아, 드론 점검이요? 네, 그래서 관련 기술 배우는 것도 아주 유용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ITS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같은 거 이런 걸 이수하시는 것도 전문성을 인정받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도로 교통의 스마트화.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육상 운송의 또 다른 축이죠. 철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철도 역시 디지털 전환이 활발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철도 분야도 역시 디지털 전환이 핵심 키워드예요. 역시 그렇군요. 그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 중인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 계획만 봐도 알 수 있죠. 제2관제센터요? 네, 기존 관제 시스템을 넘어서 AI랑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시스템을 만들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도 건널목 사고 예방 시스템을 더 똑똑하게 만들거나 선로나 시설물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언제 유지 보수를 해야 할지 예측하고 뭐 안전 개선 방안을 찾아내는 그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미래에는 AI 기반의 지능형 관제 시스템하고 여러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이걸 통해서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딱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가 진화할 겁니다. 네. 이게 단순히 사고만 줄이는 게 아니라요. 열차 운행의 정시성이나 효율성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요. 뭐랄까,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죠. 철도 분야는 특히 안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채용할 때도 요구하는 역량이 좀 더 전문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인재를 주로 찾나요? 네, 맞아요. 철도 분야는 운영, 시설, 신호, 전기 이렇게 전문 분야가 딱딱 나뉘어 있어요. 아, 세분화되어 있군요. 네. 그래서 채용할 때도 기본적인 안전관리 지식은 물론이고 해당 분야의 기술적인 역량을 같이 갖춘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실제로 교통안전관리자 철도 시험 과목만 봐도요. 법규나 관리론 외에 철도 운전이론, 전기이론, 신호공학 같은 전공 지식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아, 전공 지식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주요 채용처는 역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죠. 그리고 국가철도공단, 또 서울교통공사나 부산교통공사 같은 각 지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 이런 공공부문이 크고요. 네. 민간 쪽에서는 철도 차량 정비회사나 시설 유지보수, 아니면 신호 시스템 관련 용역회사, 이런 데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경력 개발 경로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신입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을 주로 하고 또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보통 초년병 시절에는요, 현장 시설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점검하거나 아니면 관제센터에서 보조 역할 같은 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현장 경험을 쭉 쌓고 나중에는 본인 적성이나 전공에 따라서 신호, 전기, 차량, 운전 이런 특정 전문 분야로 더 깊이 파고들면서 성장해 나가는 경로가 일반적이죠. 아, 전문 분야를 찾아가는 거군요. 네. 그리고 노후 대비 관점에서 보면 열차 운행 스케줄에 따른 교대 근무 같은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 관리 전체를 총괄하거나 관제 시스템 운영 지원 아니면 안전교육 담당 이런 역할로 전환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재취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무 능력하고 안전관리 경험
그리고 철도 관련 기초 기술 지식, 뭐 기계나 전기 같은 거요. 이런 걸 잘 조합한다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나 관련 용역회사의 안전관리직으로 다시 도전해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철도 분야 전문가로 더 성장하기 위한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자료에서는 우선 그 철도 신호기사나 전기기사처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딱 보여줄 수 있는 기술 자격증 취득을 권장하고요. 역시 자격증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도로 분야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시 데이터 분석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아, 또 데이터군요. 네. ADSP 자격증이나 아니면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 기초를 좀 다져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철도 관제 시스템하고 리스크 관리 기법,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가 땅 위의 길이었다면 이제 바다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항만 분야입니다. 네, 항만이죠. 뉴스에서 부산항 같은 데서 5G 기반 원격 조종 크레인이라던가 무인 운반차 AGV라고 하죠. 그런 게 도입된다는 소식을 본 기억이 나는데 항만 역시 첨단 기술 경쟁이 아주 치열한 것 같아요. 아, 정확하게 보셨네요. 항만은 물류의 핵심 거점이잖아요. 그래서 효율성하고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 도입이 정말 활발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 원격 조정 크레인이나 AGV 같은 자동화 설비 도입이 대표적이죠. 이걸 통해서 하역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 위험한 작업 환경에 사람이 직접 노출되는 걸 줄이려는 노력이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콤사라고 하죠. 여기서도 스마트 선박 안전지원센터 구축 같은 해양하고 항만 안전 인프라를 디지털 기반으로 확충하는 데 힘쓰고 있고요. 네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요. 단순히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원격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운영 효율을 최적화하고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 이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운영과 데이터 분석 능력이군요. 네, 심지어는 현실의 항만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최적의 운영 전략을 짜려는 시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와, 디지털 트윈까지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항만 분야 일자리는 주로 어디서 찾을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주요 채용처는 부산항만공사 BPA, 인천항만공사 IPA 같은 각 지역의 항만공사들, 그리고 현대상선이나 한진 같은 선사 또는 터미널 운영사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해안교통안전공단 콤사 같은 공공기관이나 자동화 설비, 시스템을 공급하는 민간기업에서도 관련 인력을 채용하고요. 아하. 주로 하는 일은 하역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항만시설 및 보안관리, 그리고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원격 운영 시스템의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 등입니다. 자동화 설비가 늘면서 이걸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기술 인력 수요도 꾸준하고요. 항만 분야의 경력 관리는 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특히 초년생이나 재취업자분들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궁금한데요.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 보통 현장 안전관리 보조나 터미널 운영 모니터링 보조, 이런 역할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경험을 쌓으면서 점차 원격 운영 시스템의 운영 지원이나 데이터 관리 보조 역할로 나아갈 수 있죠. 기본적인 OA 활용 능력은 필수고요. 항만은 국제 교류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 구사 능력이 있다면 확실히 유리합니다. 아, 영어요. 네. 그리고 노후 대비 관점에서 보면 현장 경험을 살려서 안전관리 교육 강사나 컨설팅, 아니면 항만시설 점검 및 훈련 전문가, 이런 쪽으로 전환하는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재취업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 만약 기존의 물류관리 분야 경력이 있다면요. 여기에 교통안전관리자 항만 자격이나 안전관리 역량을 더해서 터미널 운영사나 물류회사의 안전관리직 또는 운영지원 역할로 진입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럼 항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 스마트 항만 운영이나 관련 기술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 교육이요? 네. 그리고 물류 흐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좋고요. 아, 물류관리사?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영어 능력하고 MOS 같은 문서 작업 능력은 실무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요. 추가로 원격 운용 시스템의 기본 원리나 데이터 기초 지식을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미래 경쟁력을 위해 권장됩니다. 자, 땅과 바다를 거쳐서 이제 하늘로 가볼 시간입니다. 네 번째, 항공 분야인데요. 네. 항공입니다. 여기서는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SMS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항공안전의 핵심인 것 같은데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 도심항공교통 UAM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SMS, 그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건 정말 항공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꾼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과거에는 사고가 나면 그 원인 조사하고 대책 마련하는 사후 대응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SMS는 항공사, 공항, 정비 조직 같은 곳들이 스스로 위험 요소를 미리 식별하고 그 위험 수준을 평가해서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걸 말해요. 아, 예방적 관리 체계? 네, 국제민간 항공기구 ICAO의 권고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도입됐고요. 국내에서도 항공 관련 기관이나 업체는 의무적으로 SMS를 운영해야 합니다. 아, 의무사항이군요. 네, 그래서 최근 채용 공고 보면 SMS 관련 교육 이수자나 운영 경험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리고 UAM, 도심 항공교통. 이건 그야말로 항공 분야의 넥스트 빅승이죠. 그렇죠. 기대가 큽니다.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이게 현실화된다면 기존 항공기하고는 다른 형태의 기체 운항, 또 새로운 이착륙장, 버티포트라고 하죠. 그런 거 운영 등 완전히 새로운 안전관리 및 관제 시스템과 직무가 생겨날 겁니다. 와, 새로운 직무까지요? 네, 이건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기존의 항공안전관리 원칙과 시스템을 어떻게 이 새로운 UAM 환경에 맞게 적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와, SMS의 UAM까지 항공 분야는 정말 변화가 빠르고 흥미진진한데요. 현재 항공 분야의 교통 안전관리 관련 일자리는 주로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크게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공공부문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이런 데서 공항 운영 전반의 안전관리, SMS 운용 및 평가, 공항시설 안전점검 이런 직무들이 있고요. 민간 부문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항공사나 항공기 정비, MRO 전문 업체, 지상조업사 등에서 운항, 정비, 지상조업 각 분야의 안전관리 및 품질 보증 직무를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또 드론 활용 사업이 늘면서 관련 기업에서의 안전관리 전문가 수요도 생겨나고 있고요. 드론 쪽도요? 네. 그럼 이 분야에서의 커리어 패스는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초년병의 경우에는요, 공항의 지상조업이나 시설 안전관리 보조 업무 이런 걸 통해서 현장 경험을 쌓으면서 SMS 기본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이후에는 항공사나 공항공사 내부에서 안전정책 기획, 위험평가, 안전감사 같은 좀 더 전문적인 역할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 역량을 키워서 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스크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로 발전할 수도 있죠. 데이터 기반 전문가 역시 중요하군요. 네. 노후 대비 관점에서는 안전정책 수립이라던가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 관리, 안전 교육 같은 직무가 상대적으로 연령 제약이 좀 덜한 편이라서 경력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재취업의 경우에는 교통안전관리자 항공 자격증하고 SMS 교육 수료증을 기본으로 갖추고요. 기본적인 OA 능력하고 영어 구사 능력을 경비한다면 공항 운영사나 항공 관련 기업의 안전관리 지원 직무로 진입하는 데 유리합니다. 항공 분야 전문가로서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비결은 뭘까요? 아무래도 항공안전기술원, 카이스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코트사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SMS 심화 과정이나 전문 과정을 이수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심화 과정이요? 네. 그리고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활용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ADSP 자격증이나 AI 기초, AI 펀더멘털스 같은 관련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 AI 기초까지? 네. 또한 다가올 UAM 시대를 대비해서 미리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해두는 것도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자료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주자입니다. 5번째 삭도 분야인데요. 네, 삭도요. 모노레일 같은 시설을 말하는 거죠. 주로 관광지에 많이 있는데 이 분야의 안전관리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삭도는 주로 관광이나 레저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다른 교통수단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져요. 네. 무엇보다 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죠. 특히 설치된 지 오래된 시설들이 많아서 노후화 관리가 핵심 이슈입니다. 아, 노후화 관리. 네. 최근에는 이 분야 역시 기술 발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시설물 곳곳에 IoT, 사물 인터넷 센서를 부착해서 로프의 장력이나 설비의 진동, 온도 같은 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요. 오, 센서로요? 네.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격 감시 시스템 도입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걸 통해서 정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방 정비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기술 도입이 점검과 유지 보수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군요. 채용 시장은 어떤가요? 주로 어떤 곳에서 일하게 되고 또 어떤 능력을 중요하게 보나요? 일자리는 주로 각 지자체 산하의 관광공사나 시설관리공단 네. 또는 남산 케이블카나 통영 케이블카처럼 지역의 민간 케이블카 운용회사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하. 채용 시에는 당연히 시설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안전관리 능력, 또 정기적인 유지보수 능력, 그리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응급 대처 능력, 이걸 중요하게 보죠. 응급 대처 능력? 네.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oT 센서나 원격 감시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서 관련 데이터를 기본적인 수준에서나마 판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점차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삭도 분야의 경력 관리나 필요한 역량은 다른 분야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시설 중심의 안전관리가 핵심이다 보니까요. 기계나 전기 관련 지식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기계? 전기요? 네. 초년병의 경우 시설 점검 보조나 운행 중 승객 안전 안내 이런 업무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기계 정비나 전기 관련 기능사 자격증이 있거나 응급처치 교육 이수 경험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네. 노후 대비 관점에서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나 안전교육 담당, 관련 기술 문서 관리 이런 역할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재취업의 경우에도 기계 정비 기능사, 전기 기능사 같은 관련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보완한다면 삭도 운영사나 관련 공단의 시설 안전관리 담당자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전문성을 키우려면 이런 기능 자격증을 기본으로 갖추고요. IoT 기반의 시설 점검이나 원격 모니터링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또 응급구조나 처치 관련 자격증, 예를 들면 응급구조사나 심폐소생술 강사 같은 거요. 이런 걸 함께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5대 교통 분야를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도로, 철도, 항만, 항공, 삭도까지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핵심적인 힘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결국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죠.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분석한 자료들의 핵심 결론이에요. 그렇죠. AI, 빅데이터, IoT, 원격 제어, 디지털 트윈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이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재 교통안전관리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결과 교통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변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안전법규 지식이나 현장 관리 능력은 기본이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능력, 예를 들면 ADSP나 파워 BI 활용 능력 같은 거요. 그리고 각 분야별로 특화된 신기술, 드론 점검이라든지 ITS 시스템 운영, SMS 전문성, IoT 센서 데이터 이해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필수적인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역량의 변화가 크네요. 네, 이게 단순히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는 걸 넘어서요. 코사나 콤사 같은 주무기관들이 법적 기반 위에서 추진하는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이 국가적 정책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네. 네. 사고 터진 후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정말 방대한 정보를 다뤘네요. 교통안전 관리자 5대 분야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필요한 역량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관심사나 경영 목표에 맞춰서 어떤 분야 또 어떤 기술 역량에 더 집중해야 할지 고민해 보시면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건가요? 이렇게 기술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점점 정교해지고 고도화될수록 과연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인간, 교통안전관리자의 역할은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아,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미래에는 기술과의 성공적인 협업을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역량, 예를 들어 복잡한 상황에서의 윤리적 판단 능력이라던가 위기 상황에서의 소통 능력 같은 것들이 더욱 중요해질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정말 깊어져야겠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해소해드릴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마하의 자격증교실에 오시면 더 많은 국비 지원 정보, 실제 수강 후기, 취업 연계 꿀팁 등 회원님들과 함께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와가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